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치과 의사들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환자가 누구일까요? 치과 의사인데 환자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는 치과 의사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모르는 치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명망이 있으신 분들을 치료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에는 이제 뭐 VIP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가까운 사람, 진짜 가족이나 진짜 친한 친구나 아니면 진짜 같은 의료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은 되는데 그냥 꼭 더 신경을 써주다가 좀 안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VIP 신드롬이라고 이제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같은 의료진을 치료할 때는 저희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개원하고 계시는 치과 원장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치과 원장님이 치아를 살리러 오셨어요 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금니가 시큰거린다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치아 같은 경우 대부분은 치과 의사도 똑같아요. 그냥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치과 의사 일반인을 떠나서 그냥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격 차이. 성격이 무던하고 그냥 바쁘시고 그러다 보면 그냥 아파도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넘기다가 염증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인데, 어금니가 시큰거리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큰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신데, 오셔서 살려봅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치아 자체의 염증 양상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크랙처럼 영어 스펠 J자 모양으로 치아 종축으로 염증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증의 크기도 꽤 크고, 일단 그 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어 스펠 J자 모양의 치조골의 흡수가 있고, 지금 신경관 자체도 석회화가 너무 심해서 신경치료도 힘들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원장님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어떻게 오셨냐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살려달래요. 그러면 제거를 하고 재치료를 할 텐데 신경관이 안 찾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치아 크랙이 발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면 발주 임플란트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좀 동의하시고 들어가겠다 한 거예요. 이제 들어갔는데 위에서 보이는 크랙은 일단 없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여기에 막 크랙 라인이 이렇게 막 금이가 있고 그렇진 않은 거예요. 오케이, 위에 크랙 라인 없으니까 일단 치료를 시도해 보시죠. 근데 이제 뿌리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크랙 라인은 저희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진행되는 크랙 라인은 거의 다 보이는데 아래서부터 발견되는 크랙 라인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신경치료를 했죠. 치과 의사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웬만하면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현미경상에서 4개의 신경관을 이렇게 다 찾은 거예요. 현미경을 보고 정말 바늘구멍처럼 작은 신경관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하고, 일단 레진 코어까지도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시치아 상태에서 좀 지켜봅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원장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바쁘시기도 하고 안 오시니까 뭐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이제 오신 거죠. 그랬더니 산 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요렇게 여기 보면 까맣게 보였던 요 뿌리의 염증이 요렇게 뼈가 생겼죠. 씹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염증도 치유가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뽑지 않고 크라운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단면만 보면 저도 이거 살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크랙도 의심이 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거 살려봅시다 하고 달라드는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원장님이에요. 임플란트가 정말 좋다고 하면 그냥 심플하잖아요. 이거 예후가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의 치아니까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면 되잖아요. 임플란트를 얼마나 잘 하시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근데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그 원장님이 왜 본인 치아를 살려보자고 오셨을까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만약에 임플란트가 정말 자기 치아보다 그렇게 좋다 그러면
뽑고 임플란트를 했겠죠. 하지만 치과 의사들은 절대로 함부로 본인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치아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임플란트가. 그래서 일단은 비용이 들더라도 살리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치료를 하고 정말 확실할 때, 예후가 확실히 안 좋고 경과가 안 좋고 치아 크랙이 발견이 됐을 때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치과 의사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병원의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아를 갖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점을 저는 시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그만한 엑스레이에서도 보면 이렇게 10개월 만에 이렇게 뼈가 스스로 생겼으니까 이게 만약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여기가 똑같이 J자 모양으로 다시 뼈가 녹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크랙인 거예요. 그때 발치 후 임플란트로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는 매우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의 상태에서는 몇 년 못 쓴다. 어차피 발치할 거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자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근데 살리는 치료를 하고 경과 관찰을 했더니 이 엑스레이를 보고 과연 이거를 얼마 못 쓰고 뽑게 될 치아라고 누가 진단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는 치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크랙이 발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 팔로우업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께서도 잘 생각을 하시고 본인 치아를 되도록이면 아끼고 아껴서 오랫동안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근거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리는 게 또 최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잘 보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을 자기 인생에 한 명씩은 옆에 두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